국군 포로 송환에 나섰다가 중국에서 간첩으로 몰려 8년간 수감 생활을 한 63세 이재훈 씨의 이야기다. 수십 년 만에 처음 꺼내는 이야기였다. 가족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막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니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일이다. 1990년대 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이재훈 씨는 뛰어난 수완으로 현지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국내 정보기관의 눈에 띄었고 에이전트 공작원 역할을 맡게 됐다. 그는 기관의 요청으로 국군 포로 송환 사업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믿었던 현지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한국특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2002년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1999년부터 국군 포로 송환 사업을 지원했던 이 씨는 2002년 2월 1일 일가족 7명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국군 포로 당시 71세 이삼출 하사의 가족이었다. 오사단 소속이었던 이 하사는 1953년 6월 기마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로로 잡혀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후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 그는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 이 씨는 가족을 연지의 한 시각장애인 집에서 보호하며 호송 계획을 세웠다. 한두 명만 이동하면 쉬웠겠지만 7명이나 되는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했다. 결국 그는 옌지에서 창춘, 선양, 다롄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 300톤급 화물선을 이용해 이틀 반 만에 경기도 안산의 작은 어항으로 가족을 무사히 탈출시켰다. 배를 이용한 이동이 위험하긴 했지만 중국 내 탈출 경로를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 포로 가족 동반 탈북 사례였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뜻밖의 배신이 찾아왔다. 오랜 기간 신뢰했던 중국 현지 사업 파트너가 돌연 거액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해온 모든 일을 당국에 신고하겠다. 이 씨가 거절하자 그는 중국 공안에 이 씨를 한국 특무라고 신고했다. 2002년 7월 이 씨는 중국 훈춘 세관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기관은 관할 세관이 아닌 600km 떨어진 선양 특수수사대였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중국 당국은 그에게 밀수 혐의까지 씌웠다. 서울 전시회용 물품을 정식 수출 허가를 받고 반출했음에도 불법 밀수로 몰았다. 28개월 동안 가족과 변호인의 면회를 금지당한 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2004년 12월 그는 문화재 밀반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양 제2감옥과 허베이성 연선감옥에서 총 7년 6개월을 복역했다. 2009년 12월 8년 5개월 만에 석방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오니 대통령이 2번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로 서먹했고 몇 년 동안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과외와 빵집 운영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가족을 빼올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까지 접근했다더군요. 오랜 감옥 생활의 후유증은 컸다. 폐소 공포증을 앓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함을 느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끌려가 감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출소 후 그는 자신이 호송했던 국군 포로와 가족들을 다시 찾아 나섰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삼출 하사는 2006년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하지만 그의 부인 차문화 여사는 유족연금을 모아 남편이 복무했던 오사단 위문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씨는 차 여사와 함께 육군 부사관 학교를 찾아 국군 장병들에게 냉면을 대접하며 봉사활동을 했다. 차 여사는 그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북에서 사람 행세도 못하고 살던 이가 고향에 오니 군복에 무궁화 훈장도 달았다. 국군 포로는 북한에서 43호로 불린다. 가족까지 모두 성분 불량자로 낙인 찍혀 극심한 탄압을 받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 포로는 81명뿐이다. 한때 1000명이 넘는 국군 포로가 생존해 있다고 들었지만 이제는 100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국군 포로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6.25 오전쟁 전사자의 유해 한 점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국군 포로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제가 만 63세가 됐습니다. 이제 당시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퇴직했고 부담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손주들이 밀수범 할아버지가 아닌 애국자로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내게 죄가 있다면 국군 포로를 진심으로 존경한 것뿐입니다.